일단 어렵든 쉽든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맞춰야 될 그런 문제들, 그런 난이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 걸로 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 이 소리 2에서 원래 주제된 것도 그렇고 이 대수도 그렇고 제가 좀 너무 어려운 건 좀 이거 어렵다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시험이 다가오니까 다른 과목들도 좀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는 그런 것들은 이제 하는 데까지는 하고 아예 지금부터 버려라 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시험 더 임박했을 때 버리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복습하는데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맞춰야 될 그런 문제들 있죠? 아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요 정도에서 끝나는 문제들 풀이가 그런 문제들은 꼭 복습을 좀 하셔서 여러분 걸로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2 하면 되죠? 벡터리 2 질문하십시오. 벡터리 86 56 제가 1등급 고난도 스토리에서는 114, 116, 118, 120을 풀어서 올려놓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1등급 고난도 스토리를 혹시나 못 풀었는데 나 좀 보고 싶다 하시면 제가 어제 올려놨으니까 이 112 빼놓고는 다 올려놨거든요. 짝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118이랑 20도 네, 118이랑 20도 올려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112 빼놓고는 다 했어요. 애들 114, 116, 118, 120. 근데 질문 요거밖에 없으면 해줄게요. 질문이 많아서 못 풀어주는 거면 영상보라고 하는데 질문이 요게 끝이면 하면 되죠. 더 없어요? 질문? 92번. 92? 110? 28이랑 100. 네? 28이랑 98, 100. 이 동대부 여고 친구들은 거기에 100페이지에 있는 서술형 스토리 꼭 해보셔야 돼요. 서술형 연습해야 돼요. 서술형 비중이 크니까 실제 서술하듯이 하셔야 돼요. 다른 거야 그냥 단답형이나 뭐 객관식이니까 뭐 그냥 풀어서 답만 내면 된다고 쳐도 서술형이 6, 7 정도 되니까 하셔야 되겠지. 봅시다. 26번. 지금 이렇게 질문한 문제들이 되게 중요해요.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들이야. 지금 1등급 그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여러분 걸로 만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죠?
절대값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값이 있으니까 어떻게? 절대값 있으면 경우를 나눠라. 그치? x가 보다 크면 될 때, x가 이보다 작을 때. x가 이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나오죠. x제곱 빼기 x 빼기 8은 제로. 됐어요? 그러면 얘는 근의 공식 풀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의 공식 써야지. 2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1 마이너스 32니까 마이너스 32니까 33이죠. 이게 끝이 아니라 뭐야? 요 범위 중에서 요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1 플러스만 하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1 플러스 33 나누기 2만 생길 거예요. 내가 2보다 작으면 얘 마이너스 붙여 나오니까 플러스 이렇게 x제곱 플러스 x 빼기 12는 제로. 그럼 인수분해가 얘는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붙으면 되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4거나 아니면 3인데 얘도 역시 범위에 맞는 것만 봐야죠. 절대값 가우스는 다 마찬가지로 범위를 신경 써서 풀어요. 절대값 가우스. 얘는 범위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라. 보자. 그 다음에 56번. 이건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x 플러스 2n 빼기 1은 0에 두 근이 정수가 되도록 하라 그랬어요. 두 근이 정수가 되도록 하래요.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정수. 가장 먼저 뭐 해요? 정수라는 건 실수의 뻥이 되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야? 한 별씩부터 하는 거야. 그치? 한 별씩부터 봅시다. 그럼 보면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5보다 커는 것 같아. 이게 열린 범위면 얘는 의미가 없어요. 얘를 풀면 이런 형태가 되죠? 그치? 근데 m은 무슨 수? 정수래.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런 형태인데 뭐보다 계속 크게 그러니까 내가 대입을 하는 게 한두 곳도 없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대입해야지. 예를 들면 1부터 100까지 대입해라 그래도 나는 그래도 꿈과 희망이 보이지. 그래도 많긴 많지만 100개라도 대입하면 뭔가 나오겠구나. 근데 얘는 끝이 없지. 끝이 없이 계속 대입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얘는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오픈된 범위면 필요가 없어. 오픈된 범위면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지? 어떨 때 의미가 있으려면 이런 형태가 되면 하라. 얘는 오케이. 얘는 오케이. 얘는 필요가 없다. 필요 없어. 왜? 계속 대입할 수가 없잖아. 한두 곳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판별식을 못 쓰네. 그치? 판별식을 못 쓰니까 어떻게? 우리가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두 근이 모두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그 다음에 할게. 인수분해 돼, 안 돼? 이 순서를 기억하니까, 정수라고 했으니까 실수를 설명하는 안 돼. 그럼 이제 뭐해? 인수분해 되는지를 봐. 인수분해 돼? 인수분해 안 되지. 근해 공식 써도 더럽게 나오겠지. 제 문자니까. 근해 공식도 안 돼. 그럼 뭐 하나 했어? 근과 대수도 안 돼. 쓰랬어.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 룰에 맞춰서 가세요. 그냥 맘대로 풀면 힘들다니까. 이제 4월이 됐으니까
그 시스템에 맞게 푸셔야 돼. 그렇지? 큰 기수 보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알파 베타는 2m 빼기 1이야. 됐어요? 모르는 게 미지수가 너무 많아. 응? 미지수 개수를 줄여보자. 줄여보자. m을 희생을 시켜보자. 2m이니까 여기 2 해볼게요. 미지수 개수 줄여. 그 다음에 더 해볼게요. 그러면 m이 사라지죠? 그지? 알파 베타 2배의 알파 베타는 요놈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3이 됐어요. 이거 뭔가 인수분해가 될 수 있어. 그치?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데 그럼 4가 필요하지. 그래서 양변 4를 더할 거야. 4에다 4를 이쪽에 더해줄 거야. 그래야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러면 알파 베타가 정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도 정수, 얘도 정수니까 정수야. 두 개의 정수 곱하기 정수가 1이 돼.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 알파 플러스 2가 1, 베타 플러스 2가 1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밖에 없죠. 네. 그러면 이제 나는 m을 구해야 되니까 이럴 때 해보면 알파는 얼마? 마이너스 1, 베타도 마이너스 1이야.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야. 그게 마이너스 m 빼기 1이래. m은 1이야. 그래서 m은 1. 하나 나왔어. 그 다음에 얘는 알파 더하기 2가 마이너스 1, 베타 더하기 2가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3, 베타가 마이너스 3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6이고 그게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야. m은 5야. 그래서 1 더하기 2에서 6 이렇게 됐습니다. 저기 있는 것들을 연습하셔야 돼요. 그렇죠? 기본적인 형태인데. 근데 56이 연도를 보세요. 2013년이어서 최근에 핫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56번 같은 경우는 내가 시험 때까지 여러분께 안 되면 버려도 돼요. 지금 버리라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이거 따져야 되잖아. 시험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내가 이제 배 태워야 될 놈,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놔줘야 되는 놈들을 이제 슬슬 골라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근데 근거가 2013년이니까 10년 전 문제죠. 그러니까 요새 핫한 문제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걸 좀 이제 연습해봐서 내 걸로 해야겠다 하시면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이제 반복할 텐데 그래도 나는 쟤는 좀 안 되겠는데요? 하시면 그때는 버리셔도 된다. 얘기입니다. 그렇죠? 86번. 보시면 아까도 제가 이거 지우기 전에 가우스 절대값 이렇게 얘기했지만 요새는 또 가우스가 들어간 방정식을 그렇게 잘 출제하지는 않거든요. 절대값은 많이 내는데 보시면 자유 없잖아요. 별로. 그죠? 네, 절대값 들어간 방정식 거의 없죠. 좀 옛날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뭐 가우스는 그렇게 강조하진 않는데 절대값을 내신 수능, 평가원 다 내는 형태라서 절대값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죠? 86번. 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네,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자. 이게 뭐야? 이 식이 뭐야? 이게 두 근의 차잖아요. 두 근의 차니까 두 근의 차니까 공식 외우고 있어요? 두 근의 차? 외우고 있어요? 이제 외우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시험 때 뭔가를 이제 좀 안 그랬으면 좋지만 그래도 첫 시험이라 여러분들이 긴장을 약간 할 확률이 좀 있잖아요. 시험을 여러 번 봤으면 이제 긴장을 덜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내가 유도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시간도 쫄리고. 그래서 우리는 연습을 하겠지만 오늘도 연습할 거고 계속 연습을 하겠지만 그럴 수 있으니까 공식을 그 공식으로 좀 정확하게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그렇죠? 두 근의 차는 지금 이렇게 잘 얘기했는데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바이 C 이렇게 또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1, 절대값 1, 그 다음에 루트 B제곱 여기가 A제곱 마이너스 4B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가 C보다 작다. 루트가 있으니까 양변을 제곱할게요. 4 A제곱 플러스 B가 이거 제곱했으니까 12 곱하기 12. 네, 약분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36이야, 그지? 36. 그 다음에 이제 A 대신 하나씩 넣어보겠지. 왜? 자연수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네, 자연수니까 A가 1이면 B는 1이면 A조 플러스 B가 30보다 작잖아. 1이면 넘기면 35보다 작다지. B는 1부터 34까지. 35보다 작으니까. 그지? A가 2면 무조건 큰 것부터 하는 거야. 큰 것부터 대입해. 2면 요 4지. 넘기면 30에서 4 빼면 32보다 작다야. 32보다 작다니까 B는 1부터 31까지. 이렇게 그냥 세면 돼요. 어차피 이 6이면 36이어서 계속 세는 게 아니야. 금방 줄어. A가 3이면 9니까 넘기면 30에서 9 빼면 27이거든. B는 1부터 26까지. A가 4면 16이지. 36에서 11 빼면 20. 20보다 작다니까 19까지. A가 5. B는 25니까 30에서 20 빼면 11. A부터 10까지. A가 6일 때는 없지? 없잖아. 왜 36? 36이니까 없지. 그래서 이렇게 세주면 된다. 34, 31, 26, 91, 19, 120, 100. 그러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딱 공식 딱 대입해서 쓰는데 뭐 엄청나게 계속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딱 이 정도.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은 꼭 복습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따가 절대등급도 하겠지만 절대등급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절대등급 하는 이유가 작년에도 그렇고 강남도 그렇고 동대구도 절대등급에서 몇 문제가 나왔어요. 보면 자유스토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본 시험에서 문제를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무난하다 뭐 이런 느낌이고 어려운 건 물론 어렵지만 어려운 거 빼고 이런 것들이 좀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무난하게 만든 그런 문제들이고 절대등급은 이제 어떤 사설에서 만든 그런 책이다 보니까 좀 문제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좀 느낌이 다르니까 다른 걸 서로 경험해볼 필요가 있는데 작년에 같은 경우도 그 절대등급 좀 냈었거든요. 동대구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보는 건데 그 스텝 3, 스텝 C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렵죠. 어제 거의 다 풀어줬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스텝 C 그거 푸는데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대신 B는 절대등급에서 B는 꼭 여러분이 마스터 했으면 좋겠어요. B는 마스터하고 C는 너무 이상한 거는 이따 안 풀 거예요. 이거는 어제도 풀고 했는데 이거는
그대로 내도 시간 내에 풀기 어려울 것 같은 문제들이 좀 몇 개 있더라고요. 당연히 또 숫자 바꾸면 더더욱 짜증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할 필요는 없으니까. 어차피 나오면 이들 다 틀릴 것 같아요. 그런 스타일의 문제는 할 필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빼고 B 위주로 하고 C는 요 정도는 할만하다 하는 것들만 일단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런 것들을 꼭 복습을 해서 이런 걸로 만들죠. 그래서 오늘도 그 토요일에서 화요일이 널널해요, 화요일에서 토요일이 널널해요. 상대적으로 물론 둘 다 바쁘겠지만 상대적으로 어느 기간이 좀 더 널널해? 화요일에서 토요일이 널널해, 토요일에서 화요일이 널널해. 토에서 화가 여유가 있어요? 너는? 화에서 토? 너는? 화에서 토? 너는? 뭐야, 왜 2대2야? 아니, 어제 월급 물어보니까 월에서 금이 평일이 여유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금에서 월 숫자를 좀 줄여줬거든. 일단은 절대 등급을 일단 B 위주로 내줄게요. C는 제가 좀 해볼 만한 것만 수업 시간에 좀 풀어주는 거야. 92는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 ABCD가 있다. 그림과 같이 내부의 함정 P, 내부의 함정 P니까 딱 어때야 된다라는 건 없어요, 그죠? P가 딱 어때야 된다라는 건 없으니까 일단 그려볼게요. 그냥 내부에 아무렇게나 잡은 거니까 B, F, C, G, D, A, H, D. 그래서 요 삼각 지금 색칠되어 있는 게 요거잖아, 그치? 그랬을 때 P, F, C, G의 둘레 길이가 28이고 넓이가 46이래, 그치? 그랬을 때 A2와 AH의 길이를 두고 들어왔는데 A2 그럼 얘를 알파, 얘를 베타로 보면 되겠지? 알파, 베타 써놓으면 되겠다, 그치? 한 변이가 10이니까 여기는 10 빼기 베타, 그치? 10 빼기 베타, 여기는 10 빼기 알파, 10 빼기 알파 이런 형태가 되죠. 일단 써놓으면 돼요. 이거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이 둘레는 28이래, 둘레. 28은 요놈 두 개, 요놈 두 개니까 두 배, 10 빼기 알파, 10 빼기 베타 이렇게 쓰면 돼요. 됐어요? 그러면 약분하고 시작하면 되지. 14는 20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라는 하나의 형태가 나왔죠. 여기 합이 나왔으니까 이제 곱이 필요하겠다. 그치? 합과 곱으로 대부분의 식을 만들어낸다며. 그치? 합과 곱으로 대부분의 식을 만들어내니까 PP지. 잘못하면 또 한절의 눈병입니다. 그냥 이렇게 비면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상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눈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간지럽고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눌러. 넓이는 46이래. 얘 곱하기예요. 10 빼기 알파, 10 빼기 베타. 그럼 전개해보자. 얘는 100 빼기 10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돼요? 네.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40 되는 거지. 60이니까. 40 플러스 알파 베타. 이해돼? 그러니까 곱은 알파 베타는 또 6입니다. 합도 6이고 곱도 6이래요. 끝났죠? 네. 그러니까 그냥 2번이죠. 합도 6, 곱도 6이니까 2번. 그래서 답은 x제곱 빼기 6x 플러스 6은 제로에다가 답이 되겠죠. 98번. 98 지금 100 비슷한 유형이죠. 지금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요것도 98, 100도 시험에 많이 내는 거니까 잘 알아두세요. 그렇죠? 98, 100 둘 다 많이 둘 중에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이 내는 유형 중에 내신에서는 하나니까 fx는 0의 두 근을 x1, x2라고 할까요? 알파, 베타라고 해도 상관없어. 아무거나 해. 알파, 베타라고 하든지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1이에요. 근데 f 4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의 합이 얼마니? 그럼 두 근은 여기서 두 근을 내가 x1, x2라고 하면 x1, x2라고 하면 뭐 푸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4x 플러스 1하고는 x랑은 1대1 대응이죠. 직선이잖아요. 그냥 4x 플러스 1 이렇게 생겼잖아. 1대1 대응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되는 놈이 요 놈일 거고 여기에 대응되는 놈이 이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알파일 때 0이면 여기는 x1일 때 0일 거고 얘가 베타일 때 0이면 얘는 x2일 때 0일 거고 그러니까 마치 멘토 이런 것처럼 알파는 4x1 플러스 1 이렇게 잡으면 돼. 베타는 4x2 플러스 1 생각보다 간단해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1대1 그냥 멘토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더하면 돼요. 끝이야. 더하면 마이너스 10이라며. 10은 4배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2야. 여기 마이너스 10이니까 x1 플러스 x2는 마이너스 3. 간단하죠? 그죠? 뭐 하면 1대1 대응이니까 이렇게 매칭만 시켜주면 돼요. 커플 매칭 하듯이 이렇게 멘토 하듯이 멘티 멘토 하듯이 이렇게 짝만 맞춰주면 돼요. 이런 것들은 풀이도 깔끔하고 간단하잖아. 이것도 내가 길게 써서 그렇지 이것도 그렇게 뭐 풀 긴 건 아니에요. 이것도 이거 그림은 빼고 했으면 요만큼이잖아. 실제 풀이는. 그러니까 저기 있는 것들은 꼭 그렇죠. 100번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fx 지금 똑같이 해볼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합이 16이라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16이야. 똑같아. f 2020 빼기 8x 두 근을 x1, x2라고 해보자. 아까 멘토 하듯이 1대1 대응이라고 했지? 알파는 2020 빼기 8x1 베타는 2020 빼기 8x2 만약에 문제에서 곱하라고 하면 곱하면 되고 더하라고 하면 더하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식을 풀 때는 합과 곱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럼 끝난 거야 이것도. 한 게 얼마? 16이래 2020, 2010 더하면 4040이다 빼기 8 x1, x2 숫자가 너무 크니까 미리 8로 나누라고. 끌고 가지 말고 알지? 끌고 가지 말고 8로 미리 나눠 알지? 8 나눠 2 이건 5, 8에 40 5, 8에 40 이거 보이지? 5, 0, 5 x1, x2 넘기고 하면 50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98배 비슷한데 그치? 1대1 대응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면 된다. 110 볼게요. 110 110은 삼각형 ABC에서 A의 2등분선이 변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할 때 뭐 이렇게 됐대요. 네. 아까도 말했지만 서술형 비중이 꽤 있으니까 연습해봐야 돼요. 쓰는 거. 왜냐하면 왜 해보라고 하냐면 이유가 있어.
내가 이거를 과정을 쓸 때 얼만큼 길이가 되고 얼만큼 걸리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알아야 내가 실전에 가서 이걸 할지 말지를 몇 분 남았으니까 내가 이걸 평소에 문제 하나 대충 이 정도 길이 할 때 이 정도가 걸렸구나를 알아야죠. 여러분이 모르는데 내가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안 해봤는데. 그죠? 그러니까 해보라는 거야. 뭐 한 6개 있잖아요. 5개인데 그걸 다 맞추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여러분이 서술형을 실제로 서술을 해보셔야 된다고. 그렇지? 시험 임박해서 저 서술형 어떻게 해요? 하면 안 돼. 지금부터 해보시라고. 그래서 시험도 보잖아요. 이 길이가. 오늘은 서술형부터 봐요. 네? 서술형부터 해보라고. 그게 객관식만 하면 너희 서술형 비중이 높다니까. 다 맞추라는 게 아니라 서술형 어려운 거 건너뛰기라는 거고 다 무조건 서술형 다 풀으라는 게 아니야. 그죠? 근데 쉬운 문제들을 꼭 서술을 해보라고. 연습을 해보라고. 연습해봐야 되지. 그리고 이제 쉬운 서술형 한 다음에 쉬운 객관적으로 다시 넘어가서 해보시라. 쉬운 단답형 뭐 이런 거 해보시라. 과정 쓰는 거 연습하셔야지. 110은 볼게. A, B, C, A, B, C 있어요. A의 이등분선이 이렇게 있어요. B씨와 만난 점을 D라고 하자. 얘가 3이고 얘가 2래. 그때 A, B의 길이를 두근으로 하는 놈. 그러면 이게 내각의 이등분선일 때 어떤 성질이겠어요? 요놈 대 요놈이 요거 대 요거. 저한테 배웠는데 기억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3알파, 2알파인 성질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비율 따라가는 게 비율 관계 중요하겠죠. 이거 해놓으면 끝이야 이제. 비율이 3대 2구나 하면 끝이라니까. 끝. 그러면 이 AB와 AC 길이를 두 근으로 한대. 그러면 x제곱 빼기 3a8x 4a는 제로래.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 안 되잖아. 아까도 얘기했지. 인수분해 안 되고 그 다음에 근형식 써도 어차피 이쁘지가 않아.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형식도 이쁘지가 않지. 그럼 이제 근각에서 쓰라야죠. 그지? 합을 얘가 얘니까 5알파는 3a 빼기 8. 그 다음에 곱은 요거 있으니까 6알파 제곱은 4a. 이거 연립하면 되죠. 이해돼요? 네. 어차피 우리는 알파를 구하는 게 아니라 a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를 희생시키면 되지. 응? 알파를 희생시켜. 그렇지? 그래서 알파는 5분의 3a 빼기 8.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지? 네, 약분 미리 시킬 수 있으면 시키자. 그렇지? 3배 5분의 3a 빼기 8의 제곱이 2a야. 돼요? 네. 요거 양변 제곱할게. 3배 25분의 이거 제곱하면 내가 언제 전개하지 말라고 여기 제곱일 때, 제곱이고 제곱일 때 합성공식 쓰라고 했지만 이거는 전개할 수밖에 없어. 상황이 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전개하는 거고 여기가 제곱이었으면 합성공식을 쓰거나 했겠지. 이건 어쩔 수 없이 전개하겠죠. 9a 제곱 2배의 요놈이요. 24, 48, A, 64. A. 네. 요 넘길게요. 숫자 너무 크니까. 넘기면 요거 27A 제곱. 얘는 144A. 368, 192. 얘는 50A. 27A 제곱. 네. 그 다음에 194A 플러스 192는 숫자가 너무 크죠. 짜증나는 건 얘는 3의 배수인데 이게 3의 배수가 아니야. 그게 짜증나. 그게 짜증난다. 그럼 여기서 애들이 많이 망가지거든? 인수분해 하다가 안 보이거든. 숫자가 너무 크니까. 바로 근해공식 써야 하죠?
인수분해가 안 보이면 그냥 그냥 바로 쓰라. 그렇지? 요거 얼마야? 97인가? 97. 이 A분의 97이 짝수니까 97.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보는 거야. 이게 인수분해가 되느냐. 97의 제곱 AC 27. 이게 뭐가 될까? 봐, 끝까지 답을 안 내도 여기까지만 해도 점수를 많이 받는다니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아까 말했잖아. 과정을 쓰는 연습을 해봐라. 이거 다 못 구했는데 어떡해요? 그건 단답형 객관식일 때 얘기고, 서술형은 내가 시간이 없어. 여기서 너무 오래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만 써도 점수를 대부분 받는다고. 그렇죠? 여러분이 뭔가를 크게 착각하고 있다. 당연히 객관식이면 답을 내야 되고 단답형에도 답을 내야 되지만 너희는 서술형이니까 여기까지만 하든가 여기까지만 해도 점수를 상당 부분 받아. 광남도 마찬가지고 서술형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떡하지 인수분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목매지 말라고. 알겠죠? 그러면 괜히 다른 문제에 영향을 준다니까. 저거 어떡하지? 이거 어차피 감점 돼봤자 이게 만약에 10점이라고 치면 여기에서 끝냈어. 그럼 몇 점 까일 것 같아? 1, 2점밖에 안 까인다고. 대구를 다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괜히 시간 끌지 말고 넘어가라고. 이거 계산하지 말고. 시간 없으면 그냥 넘어가. 알겠지? 괜히 이거 막 붙잡혀 있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걸 막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 그렇지? 그러니까 이 10 같은 것만 맞아도 점수를 상당히 여기까지는 반은 주지. 이게 핵심 아이디어인데. 그러니까는 너희가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어. 여기까지 해서 답을 딱 내야 되는데 이 생각 안 해도 돼요. 알겠죠? 그런 생각 안 해도 돼. 괜히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내가 알파가 이렇게 A부터 만약에 없앴다라고 치면 A부터 없애볼까? 그러면 또 달라지나? 한번 볼게. 만약에 A부터 없앴다고 쳐볼게. 그러면 3분의 5 알파 플러스 8이 A니까 A를 여기다 넣어볼게. 그러면 3 알파 제곱은 2배 3분의 5 알파 플러스 8로. 요게 좀 계산은 쉬워 보여. 요것보다 숫자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이렇게 갈 수도 있지. 그러면 3을 여기서 보면 9 알파 제곱은 여기 10 알파 플러스 16. 9 알파 제곱 빼기 10 알파 빼기 16 이렇게 돌아서 갈 수 있어. 왜? 이게 복잡하니까. 인수분해 되나? 3, 3 8, 2 8, 2 8, 2니까 9, 1 2, 8 9, 28 4 빼면 되지. 알파는 양수니까 알파가 2네. 이게 더 쉽긴 하다. 이렇게 돌아가면 좀 어렵긴 하다. 근데 만약에 내가 잘못된 길을 갔어도 그냥 다 내려고 하지마. 절대로 알지? 그냥 냅두면 돼. 알파는 2하지? 알파가 2지? 이거 인수를 내니까 알파가 2면 넣으면 18 3분의 18이니까 A는 근데 이게 6이 될 거라고 안 보이잖아. 그 신경 쓰지 말라고. 이렇게 가든지 둘 중에 쉬운 쪽으로 갔으면 좋겠죠.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갔으면 금방 나왔을 것 같고 이렇게 갔으면 좀 힘들었겠죠. 근데 서술형이라는 걸 생각하시라. 그겁니다. 자, 쉬었다 절대들이 할게요. 이 위주로 할게요. 시도 촬영은 다 해놨어요. 쉬시고 지우개 싸우고 있어요.